대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안 되었지만은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임원 선거 대경 대구 경북지부 후보 연설회를 동지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안 써도 되겠지? 예. 아 근데 영상 찍으려면 쓰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 후보 연설회 진행을 맡게 된 민주버스 본부 선거관리위원 김성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주노래는 아까 하셨지?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노래 넘어가고 여기 이제 요 대강 관련해서 또 빌려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요 대경지부 지부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버스 본부 대경지부의 남대식 지부장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동기들이 모여줘서 고맙고 또 그리고 이 후보님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잘하시고 어떤 간에 말씀 좀 잘하시고 우리 동기들 잘 경청하셔서 이후에 어떤 분들이 우리 민주버스 본부를 이끌어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행에 앞서 연설의 순서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본부장, 수석 부본장을 입후보하신 후보자의 유세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늘 참석하신 조합원들의 현장 질문을 먼저 받아서 질의응답을 먼저 하고 만약에 현장 질문이 많지 않거나 접근할 경우에 저희 선관위원회에서 선정한 공통 질문을 제시해서 질의응답을 어쨌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진행한 후 오늘 후보 연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번 본부 3기 임원 선거에 오늘 경선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각 후보자들은 시간 안에 발언과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후보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 2번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본부장 후보와 후보자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본부장 후보자 김현수 조합원입니다. 네,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대. 네, 그다음 기호 1번 수석 부본부장 후보자 김강석 조합원입니다. 예, 동기들에게 포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민주노조가 하나로 쫓아 뭉쳐서 또 전국 사업장에 우리가 다수 노조가 됐으면 간절한 마음은 동지분들이나 저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땅한 임무에 저희 황윤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부가 잘 돌아가야 우리 전국 사업장들이 좀 잘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우리 혜수 후보님하고 공마출마하게 됐습니다. 김원수. 네, 다음은 기호 2번 후보자입니다. 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에 출마하신 박성길 조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지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다음은 저희 기호 2번 후보자로 나오신 수석 부부문장 후보자 정강재 조합원입니다. 예, 현장과 함께하는 민주버스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수석 부본부장 후보한 정광재입니다.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그러면은 바로 후보자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과 기호 2번 후보조인 부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입후보하신 각 후보자들의 순으로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세는 각각 5분 내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호 1번 후보조인 김현수 본부장 후보와 김강석 수석 부본장 후보의 후보자 유세를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먼저 했으니 2번 먼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돌아가면서 아까 제가 먼저 인사했으니까 2번 그러면은 기호 2번 우리 본부장 후보 박상길 후보자와 수석 부본장 정강재 후보자의 유세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기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유세물이 좀 있어서 죄송스럽게 좀 앉아서 좀 진행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동기들. 예, 자랑스러운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 대구 경북 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에 출마한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 부본부장 후보 정강재입니다. 본부장 후보인 저는 버스, 화물, 택시, 항공이 포함된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 담당 부위원장직을 역임하다 임기를 다하고 현재 민주버스 본부 서울지부 대구국장직을 수행했었습니다. 함께 동반 출마한 수석 부본부장 후보는 현재 부경 지부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예, 조합원 동지 여러분, 버스 자본가 대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어영노조와의 투쟁을 위해서는 하나된 단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동지회보다는 실천으로 입장이 동일한 최고의 형태를 위해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본의 5개 공약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하지부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 교섭, 각종 투쟁시 지원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본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조직, 교육, 선전사업 지원은 지역적 특성 그리고 현장의 요구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방식을 취합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 제도 개선 투쟁입니다. 운수사업법, 노조법, 잠시만요. 개정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안전 정책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버스 공영제 정책 사업은 당연한 문제이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생자본인 사모펀드의 무변별한 진입일 것입니다. 이에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으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별 현안을 조속히 취합해서 지역의 진보정당,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지역별 공대회를 구성해서 일관된 사업 실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현재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관련에 대해서는 현장에 우리 지역 동지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송합니다. 저기 안 세워줘요. 지역에서 지금 현재 본부 산하의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한 우리 지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 지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부, 지회, 지회장님들 그리고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공동 요구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동 투쟁을 한번 진행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투쟁을, 이 거대한 투쟁을 우리 함께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어영노조의 대한 조직으로서의 저희 민주버스 본부는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임원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특별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노안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석, 그리고 이후에 부본부장 동지들이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다시 함께하는 기호 2번 민주버스본부 제3기 임원에 출마한 박상길 그리고 수석 부본부장 후보인 우리 정강재 동지를 우리 동지들이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유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호 1번 후보자 유세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1번 김원수 본부장 후보, 김강석 수석 부본부장 후보의 유세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정견 발표하겠습니다. 버스 대본 박살, 어영노조 분쇄, 민주버스 본부 본부장 후보 김원수입니다. 동지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맞습니다. 저도 좀 동지들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본부장 후보 김원수입니다. 2011년도 잠깐 과거로 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항우노총 대의원이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조직하고 동료들을 설득해서 항우노총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물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으로 2011년도에 30명을 데리고 조직을 민주노총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험난한 내 앞길에 여정이 있을 줄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탄압한 즉시 몇 개월 안에 30명이 결의해서 민주노총 왔지만 28명이 곧바로 탈퇴했습니다. 2명이서 조직하다 2년 후에 2013년도 12월에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 사유는 관리자한테 욕설을 했다고 거짓 비사실을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저는 욕설한 적이 없는데 2년 동안 해고 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현장에 당당하게 복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2명이었던 조합원이 30명 확대가 됐는데 다시 자본이 탄압을 해서 다시 5명, 6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가 조직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 변화가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투쟁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문제, 그 다음에 결근계, 우리 동지들 다 알다시피 우리 버스 노동자 결근계 함부로 썼습니까? 결근계 사용 문제,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고 나면 산재 처리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버스 현장에 연차라든지 결근계, 산재 문제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항노총 조합원들도 다 혜택을 받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단 2명으로, 단 5명으로, 단 10명으로 투쟁했던 성과입니다.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2019년 서경강지부 지부장 선거에 나와서 당당히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 민주버스 본부가 설립이 안 돼서 강한 우리 중심을 잡아줄 민주버스 본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버스 본부 설립을 요구했고 당당히 민주버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강원도를 분리시키고 서울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부로 2020년에 당선이 돼서
수원의 경진역에 480여 명을 2년 동안 제가 만나고 조직해서 우리 조직으로 당당하게 가입시켰습니다. 2022년에 가입시켜서 3년 동안 투쟁해서 월 100만 원 임금 이상 시키고 동지들이 언론에서 접했다시피 경기도 수도권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잔노련이 몇십 년 동안 하지 못한 걸 하루아침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버스 단 한 대도 입석을 하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버스, 행복한 버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동지들. 수원의 경진역의 동지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가 민주버스 본부장으로 결의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과거로부터 했던 투쟁 경험과 그 다음에 조직했던 투쟁 경험과 그 다음에 승리했던 경험을 동지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본부장 후보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결하는 민주노조 완성시키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겁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 체계를 확립하고 서로 조직 간에 동지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그동안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당당히 본부장이 당선되면 가장 우리 조직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완전 공영제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 공영제 투쟁하면 너무 먼 것처럼 느끼지만 전 두 가지 전략을 나눠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선, 즉 격오지 노선은 완전 공영제 투쟁으로 전환을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지부의 현대운수지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공영제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중공영제 노선은 완공영제 관련해서 투쟁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탄력근무제 분쇄와 1일 2구대 쟁취 및 완성을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넷째는 본부 중심 단체 교섭을 진행하면서 지부장님과 현장의 지회장 철저하게 협력해서 본부 중심의 단체 교섭 그리고 투쟁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조직 확대 및 조직 강화, 단결하는 민주노조, 투쟁하는 민주노조, 쟁취하는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호 1번 김원수, 김광석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세를 해주신 각 후보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세를 경청해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조합원 동지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인원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각 질의에 대해서 특정 후보를 지정할 수도 있고 공통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먼저 좀 밝혀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각 3분 이내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쪽 뒤쪽 동지부터. 김원수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공영제를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만약에 그리고 또 전개가 된다면 저희 이제 노동자에게 어떤 혜택으로 다가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호수입니다. 우리가 완전 공영제 투쟁을 노조나 본부가 방향과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첫 번째 버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스가 경쟁이나 속도 경쟁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뭐냐면 우리 동지 너무 잘 알다시피 촉박한 배차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이 촉박하게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 여러 가지 봤을 때
어찌됐건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움직이는 버스인데 촉박하게 운하게 되면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가 되면 일단은 그런 문제는 일단 일정 부분 해결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 안전과 생명을 가장 큰 기조로 해서 완전 공영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현대운수 지혜 투쟁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가열체계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완전 공영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안전과 생명, 그리고 배차 시간을 격오리 노선은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차 시간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완전 공영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6대 광역시는 이미 준공영제 노선을 자리가 잡혀 있고, 6대 광역시 완전 공영제 투쟁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치하기는 좀 어렵다고 전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6대 광역시는 준공영제 형태로 진행하되 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방향을 좀 잡고요. 그 다음에 격오지 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들은 완전 공영제 투쟁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당선되면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투쟁하신다 하는데 정말로 기대됩니다. 마이크를 좀. 예. 전국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노인 승객이 너무 급증하게 많거든요. 그게 솔직히 요즘 근무하는데 제일 애로 사항이 노인들 뭡니까? 지금 우리 멘토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노인이 급증합니다. 지금 거진 한 50%에서 70% 정도, 제가 지금 운행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진 노인 승차 비율이 한 70%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한정거장 가서 내리고 짐 막 들고 타고, 그 시간도 시간인데 그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조합원들도 보면은 노인 때문에 거진 사고 비용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탄력 근무제 요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두 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버스 기사, 저는 우리 노동자들 버스 기사님들이 다른 건 아니고 진짜 스트레스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 항상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정류장에 태웠니 안 태웠니 갔니 가태를 무하니, 그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데 저는 굉장히 진짜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시중에 뭘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본부에 말했지만, 후보님이 말씀드렸지만 1번 법계획이 뭐냐면, 혹시 우리 선배님 아시지만 버스 우리 한 번 실수로 지금 엄청난 죄인처럼 돼 있어요. 버스 한 번 통과해 가태료 받으면 가태료 좋다. 가태료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8시간 교육을 가야 돼요. 제가 이 경남에서 저희들은 부산 경남 지부장인데 밴드 보시도 알겠지만 우리 교통문화 연수원의 선전을 항상 집중 선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거 보수교육 3개월 단위로 받잖아요. 그거 폐지입니다. 쉽게 최초에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4시간 받더만 8시간 이렇게 나와주면 더 확대될 수 있어요. 버스 기사가 한 번 잘못했다고 이 엄청난 이런 패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정부 부정이 못 막았던 거고요. 말씀대로 제가 왜 이 문제를 답변했냐면, 저도 당연히 우리 한국노총조합을 있잖아요. 저는 김해에서 버스를 했어요. 2001년부터 14년까지 제가 이거 투쟁 구속될 때까지 했는데, 저도 당연하게 한국노총 간부였고 그리고 제아지 때는 저희 일본의 후쿠오카 kyushu-shiba에 가면 니스테스라는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버스가 한 1000대. 거기에 4일 연수로 갔다 왔어요. 저 그때 놀랐습니다.
아시잖아요. 일본 뭐 아니 이놈의 버스가 손님 서도 안 가. 손님 완전히 서면 자동으로 일하고 타면 뭐 바로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거 일본도 예전에는 안 그랬다더라고요. 저는 말씀대로 이 교통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이제 부산시에 분명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홍보해라. 텔레비라든지 이용해서 그런 것들. 우리 버스 기사가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승객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장문에 제안했던 게 승객 10개명이라고 붙여놨었습니다. 버스 오기 전에는 버스를 기다린다, 확인한다, 스마트폰 하지 않는다, 뭐 음료컵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서울도 이거 저는 이 문제는 그래서 지방에서 해결 못합니다.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국회의원들 이런 의원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탄력근로제 하셨는데 버스 회사에서의 탄력근로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사업주 위주로 돼서 안 되고 설사 한다면 우리 근로자 노동자 버스 노동자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최소한의 것을 하도록 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만이 할 수 있는 집중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지방 의견도 모아서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후보자님들은 요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인데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두 가지 아까 노인 그 교통약자 승차 관련해서 그 답변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탄력근무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력근무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가 교대노조가 있으면 단협을 통해서 탄력근무제를 없앨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본부 산하의 지회가 169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반수 교대노조가 아닌 지회가 13개 이제 자주관리기업 3개 빼고 교대노조가 10개가 있고 나머지가 다 소수노조고 소수노조 스스로 단협을 통해서 탄력근무제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그 사업장의 한국노총이 교대노조고 교대노조가 지금 탄력근무제 관련해서 지금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버스 승무 노동자 수급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근무제 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해서 그런 논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탄력근무제라면 우리가 뭘 손해보느냐. 첫 번째 우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장근로 관련해서 임금 손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또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탄력근무 때문에 그래서 아까 2번 후보님이 말씀하신 문제처럼 탄력근무제 관련해서는 민주버스본부와 노조와 또는 총연맹과 함께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유일한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교대노조로 있는 사업장은 당연히 단체 교섭으로 탄력근무제를 무력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탄력근무제 방향은 그렇게 좀 잡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교통약자, 그러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교통약자 분이 계시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우리 동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통약자가 아니면 전부 다 승용차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한 집안에 승용차가 최소한 한 대, 두 대 이런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교통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특히 버스가 있다라는 거는 교통약자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는 누구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옛날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급하게 운행했던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계속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가 아까도 제가 살짝 정견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운행횟수 줄이는 투쟁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이제 대경 지부장님 계시지만 지부장님 스스로 지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들이 결의해서 운영횟수 줄이는 투쟁을 할 필요가 있고 운영횟수 줄이는 투쟁은 뭐냐면 최대한 나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운행 형태 우리가 먼저 투쟁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더불어
그런 거를 국회에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 투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 네, 뒤쪽으로. 반갑습니다. 달고벌버스의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항상 늘 그냥 간단한 제가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진보는 늘 분열로 망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조그만 차이로 두 후보 간에 뭐 그런 일이 또 뭐 분열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 대경 조합원들 앞에서 좀 약속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지금 동지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에 대해서 어저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여러 동지들과 만나고 그리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우리 동지가 하셨던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본이 그래서 이제 핵심 슬로건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버스 본부 민주노조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된 노동자들입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과 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조직 내부에서 갈등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다 망하자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동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여러 동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소수노조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다수노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소수노조 상태입니다. 이 소수노조 상태에서 자본과 어영노조하고 투쟁도 정말 벅찬데 우리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고 싸우고 이래갖고서는 전국에서 어영노조에 대한 세력으로서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버스 본부가 우뚝 설 수 없습니다. 동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단합하고 화합하고 할 겁니다. 분열이 아닌 단결로 우리 동지들 앞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홍보물에 어깨 펴고 당당한 민주노조 제가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올렸고요. 첫 번째 공약이 단결하는 민주노조 완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동지 존중입니다. 저는 제가 민주노조를 하고 대중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가치관이 단결투쟁입니다.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분열하면 무조건 패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지 말씀대로 제가 철저하게 뼛속 깊이 가슴 깊이 담고 제가 운동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남았으니까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제 마이크 좀 잠깐 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민주버스 본부가 생기기 전에 해비체에 있을 때부터 제가 지부장직 3선에 또 제가 당사에서 지혜 복수노조가 설명이 되면서 민주노총 세웠고요. 그래서 제가 당사 지회장을 지금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부 3선을 하면서 가슴 제일 아팠던 게 우리 대구 우리 동지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염려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이 참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우리 김원수 후보님하고 저하고 당선이 되면은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내부 분쟁을 저는 이
시내버스 쪽에 좀 소속이 돼 있는데요. 한 2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조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노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23년 전에 버스 들어와가지고 이런 버스 업계 형태들, 그다음에 또 자본들이 하는 형태들, 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통지들이 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지회장부터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 일어난다면 제가 그것을 적절하게 좀 대화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좀 조직이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 예, 저쪽에. 알고 제 책임이 그냥 네, 안 들릴 것 같아서. 1번 후보님께 예. 공약에 보면은 두 번째 자주관리기업 자주구랑 철저히 존중이라고 있고 네 번째 보면은 본부 중심 단체 교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설명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노동 해방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관리기업이 노동 해방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투쟁할 가치가 그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관리기업은 이미 노동 해방을 이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주관리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공약 관련해서는 본부 중심 단체 교섭 투쟁 전개는 자주관리 기업이 아닌 그 민영재 그 사업장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이 4군데 교섭대표 노동자 선별교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기는 수원의 경진역에 한 500명 단위가 있고 전북은 3개 단위가 있는데 거기를 4년에서 지부장님들하고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제가 본부장 선거 나가면서 제가 본부장 되면 단체 교섭을 본부에서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일단 제가 당선되면 그렇게 방향을 좀 잡고 갈 예정입니다. 설명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순간에서 원래 공통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어쨌든 현장 정리 발언 듣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각 후보조의 현장 정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후보조부터 해도 되겠지? 네. 그러면은 이번 후보조 정리 발언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하시죠.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끝까지 예,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통치로 노동자와 민중이 아주 탄압받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 문제 관련해서 진짜 시민과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탄압하고 있고 그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 문제 관련해서 엄호 지지했다는 건설 노동자들 건폭이라고 취급하면서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노동자 민중이 엄혹한 시대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버스 본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소수노조로 구성되는 입장이 봤을 때 투쟁 자체가 그리고 교섭 자체가 파편화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파편화된 그 교섭과 투쟁을 본부 중심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으로 당선이 되면 우리 조합원 동지들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제가
자신감 있게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시고 기호 1번 힘있게 힘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정리 발언이 돼서 좀 이제 무겁지 않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지부 대역국장직을 하기 전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우리 운수노동자들을 뵀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 중에 보면 우리 과거에 한국노총 내에서 노민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버스 노동자 협의회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저희들 싸웠습니다. 민주노조 그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현장에서 탄압받고 현장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이 조직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 조직을 이 민주버스 본부를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 동지들도 알다시피 2017년이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버스 본부 아니 97년 5월 1일 날 그 세웠던 우리 민주버스 노조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나이로 따지면 청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지들? 그때 그 서울에서 최초의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버스 이 노조의 그 깃발을 세웠던 그 절절한 그 현장의 그 염원들 그리고 그 떨림을 우리 동지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는 버스 노동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버스 노동자로서 그 과거에 그 했던 선배 노동자들로서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 떨림 저희들 이어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당당하게 우리 민주버스 노동자들이 정말 힘차게 투쟁하고 그리고 우리 동지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장 현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기호 2번 우리 정강재 수석 부본부장 후보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앞장서서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좀 남았어. 저희들 민주버스 입장이 바로 우리 오늘 오신 우리 동지님들 입장인 거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민주노조 처음 한 게 바로 우리 대구 동지들 때문에 대구에 이제 버스 노동자 협의회 동지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 길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우리 정치 지형상 진짜 노동운동, 진보운동 힘들잖아요. 그런데 해내고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이 많은 버스에서 26개로 알고 있는데 중에서 우리 달구벌이 바로 그 힘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구 달구벌 중심으로 우리 민주버스 동지들 힘차고 과격하게 아마 현장에서 다 그런 소리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노조 되어야 된다. 민주버스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세로 진짜 우리가 술 떠나서 진짜 노조 같지도 않은 노조 물리치고 우리 민주버스 노조가 당당히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내일은 안 될지 몰라도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길에 우리 대구 경북 동지들과 전체 우리 민주노조 동지들과 함께한다면 분명히 해낸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길 우리가 원한 길 저는 동지 여러분과 같이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과 분명히 같이 가면 저희들 뭐라도 힘들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오늘 참석해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해드리고 그리고 항상 안전과 건강을 항상 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현장에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대구만의 문제이고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국적인 사업장이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동안 버스를 하면서 또 지회장부터 또 부지부장 또 지부장 이렇게 단기별로 차근차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의 입장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제가 커버할 것이고요. 또 본부와 또 지역에 있는 동지들의 의견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하고 마치겠습니다. 후보 연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과 정중하게 출마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후보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선거 투표 기간은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는 여기는 대구는 모바일 투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의 권리를 꼭 행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 연설회에 오신 동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